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 수학. 이번에 이제 다룰 내용은 다변수 함수와 다변수 함수의 적분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거의 우리 학과목 막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12장, 13장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어,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변수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는 뭐 교재도 이렇게 내용이 좀 많이 되어 있지만 좀 많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변수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변수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변수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표현 방법 중에서 양함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함수 표현 방법하고 음함수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양함수 표현 방법을 살펴본다고 했을 경우에 어, 어떤 함수 같은 경우 x를 이제 입력으로 했을 때, x를 정의역으로 했을 때 y가 이렇게 치역으로 바뀐다라고 첫 번째 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에다가 x를 뭔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함수에 대한 결과값이 y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거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독립하고 이제 종속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x라고 하는 값을 집어 넣으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y가 바뀐다. 자, 그래서 x가 바뀌어야지만 y라고 하는 값이 결정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독립하고 종속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x라고 하는 것들이 바뀌어야지만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래서 x에 따라서 y가 바뀌는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해서 x를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를 종속변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양함수, 음함수를 이제 미분이었던가요? 그거 미분 이제 설명하면서 다뤘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교재 페이지 18페이지 이 부분 참조를 하시게 되면은 양함수하고 음함수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다 아는 내용을 다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또 한번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x가 바뀌어야지만 y가 바뀐다. 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이제 입력값에다가 함수에다가 x라고 하는 걸 바뀌었을 때 y가 바뀌는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x 말고 뭐 다른 값을 넣게 됐을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음식을 갖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콩국수를 이렇게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콩국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설탕을 집어넣으면은 단맛이 나온 거고요. 소금을 집어넣으면은 짠맛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 이 콩국수가 있는데 콩국수에다가 설탕을 집어넣는 거에 따라 가지고 콩국수에 대한 맛이 바뀌고요. 소금을 집어넣는 거에 따라 가지고 콩국수의 맛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콩국수의 맛을 바꾸게 하는 요소는 어떤 거 있냐? 자, 바로 설탕하고 소금 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 맛이 결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두 가지 입력, 두 가지에 대해서 독립 변수를 가져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함수의 값이 결정되는 경우 이것을 다변수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콩국수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소금하고 설탕을 둘 다 집어넣으면 어떤 맛인 거죠? 단짠인가요?
이건 제가 시도는 못 해봤는데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수, 어떤 함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 형태인 것을 다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fx가 아니고요. x, y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요소가 바로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y가 아니고 여기서는 x하고 y는 이미 썼으니까 g라고 하는 변수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x하고 y에 따라서 g라고 하는 값이 결정되는 형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이 x, y, g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이거는 독립변수가 3개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독립변수에 의해 가지고 종속변수는 w. 그래서 x, y, g에 따라 가지고 w 값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확장해서 보게 됐을 경우에 결국 이제 n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게 되면은 이 변수들이 n개만큼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종속변수가 값이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f, x, y라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x하고 y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x도 독립, y도 독립. 자, 그래서 여기 x제곱 빼기 2xy라고 하는 거는 x는 y라고 하는 결과가 y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요. x, y에 따라서 이 함수값이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앞에서 우리가 g라고 했죠. g는 x제곱 빼고 2xy는 g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y에다가 2를 넣었을 경우에는 x하고 y 값이 계산돼서 결국은 g 값이 결정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벡터를 다루게 되면서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x하고 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죠.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x의 범위, y의 범위, x의 정의역, y도 정의역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x, y를 이렇게 요 값이 여러 개의 조합,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f의 x, y는 4 빼기 x 빼기 y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이런 함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요 공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이 x하고 y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x하고 y 요거에 대해서 정의역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건데,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결과는 요 함수가 결국은 g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x, y, g라고 했을 때 요 세로축, 높이축이 바로 결과값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x 빼기 4 빼기 x 빼기 y라고 하는 이 함수의 결과는 오른쪽과 같이 평면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평면이 보이죠? 이 평면의 그래프가 된다. 우리가 이제 y는 fx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라든가 어떤 곡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변수는 x, y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결과값인 g가 높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입체적인 공간에 대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x하고 y가 둘 다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0, 0일 때는 4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0이고 그 다음에 x가 0이고 y가 4일 경우에는 자, 다음과 같이 g가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또 따로 x가 4고 y가 0일 경우에는 g는 또 4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조금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 공간상의 어떤 평면을 가리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근데 이게 무조건 평면이 나오는 거 아니고요.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른 형태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밑에 있는 예를 보시게 되면 g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g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요.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좀 예쁘게 보이죠?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데, 자, 이런 포물선이 있는 항아리처럼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제 어떤 이제 원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데, 자, 이걸 이제 공간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구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보게 되면 원에 대한 그래프 이렇게 보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아래 값은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요 높이의 1인 높이 부분이 이렇게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형태로 보게 되면요. 자, gx, y가 1인 xy에 대한 조합이 이렇게 동그란 원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gx, y가 이제 2인 경우, 자, 그러면은 얘가 2가 되는 거겠죠. 얘는 이제 루트 2의 제곱이 되겠고요. 3일 경우에는 루트 3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요 반지름이 요 값인 요 원들이 점점점 이렇게 커져서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높이에 따라 가지고 잘라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잘라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개의 원들이 중첩돼 가지고 쫙 이렇게 쌓이는 형태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요 다변수 함수의 값을 정의역으로 가지는 원소의 집합, 이것을 등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미분 적분을 배웠는데요. 그럼 이제 이변수 함수에서 극한하고 연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걸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어, 일변수 함수의 예를 보게 되면요. 어떤 함수가 있고요. x가 a에 가까이 감에 따라서 a라고 하는 라지 a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변수 함수에서는요. x하고 y가 독립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 다음에 y가 b에 가까이 갈 때 어느 하나의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어떤 여기서는 이제 b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변수 함수에서의 극한은 x하고 y가 어떠한 값에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극한값, 나 밑에 거 먼저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 어떤 이제 일변수 함수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에서의 연속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검사는 이제 어떻게 했냐? 자, 조건이 있었죠. 먼저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극한값에 해당되는 요 값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변수 함수에서의 연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 극한인데 어떤 함수 이변수 함수의 극한인데 x가 스몰 a에 가까이 갈 때, y가 스몰 b에 가까이 갈 때 a라고 하는 값을 이제 가져야 된다. 존재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여기에 실제 x하고 y 되는 부분에 a하고 b를 대입하였을 때 b라는 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이 위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극한값하고 요 함수값 두 개가 동일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연속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한번 볼 텐데요.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연속하고 극한을 계산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x하고 y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뭐 x하고 y를 이 극한을 취하는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함수 넣을 때는 그냥 0, 0 이렇게 값을 a, b 값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지만 극한 같은 경우에는요. 요 그 두 값을 같이 이렇게 그 간다는 거가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값을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어,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x제곱 y제곱분의 x제곱 빼기 y제곱 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x하고 y가 동시에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y는 0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x에 대한 극한값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함수에서 y를 일단 고정을 하는 거니까 y는 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x는 요 극한을 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변수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거꾸로 반대로 x 값을 고정을 시키고 y를 극한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x를 0으로 고정하는 거니까 x 부분은 0으로 날리고 그 다음에 y 제곱 부분만 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y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일변수 함수를 만들게 되는데요. 잘 보시게 되면은 y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y 제곱분의 마이너스 y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보게 되면은 x를 0으로 갔을 때 y가 이제 0으로 갔을 때 보게 되면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 요 극한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실제 함수의 값을 0으로 넣었을 때 0 더하기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또 값을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연속으로 우리가 따질 수가 없게 된다. 자,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제곱 빼기 y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걸 지금 얘기한 건 어떻게 따지는 거냐? 자, x축하고 y축에서 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쭉 가가지고 하나의 값을 고정시켜 놓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실제 값이 존재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쪽 값을 고정시켜 놓고 이쪽 값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지 아닌지 이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는 다 연속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0,0인 지점에서는 얘가 뭔가 붕 떠 있다, 값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